스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은 결론부터 내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수입니다. 이거 지금 사셔야 됩니다. 지금 사지 않으면 타이밍 못 잡습니다. 자, 이거 지금 사셔야 되고요. 다만 이 종목의 경우는 사시는데 자,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이 종목은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단타 종목이 아니에요. 이런 종목 같은 경우 이건 단타 종목이 아니라 전형적인 중장기형 종목입니다. 리노류죠. 리노류. 딱 잘라서 리노공업하고 성장하는 과정도 그렇고 주가 움직임 변동성 모두가 리노공업을 추종하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2의 리노공업 같은 종목이다라고. 리노공업과는 장르가 완전히 다릅니다. 장르는 완전히 다르지만 리노공업하고 같은 길을 걸어가는 종목이다라고 놓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중장기형으로 들어가야지 이게 단타를 하겠다라는 쪽이라 그러면 반도체 종목이 한둘이 아니니까요. 굳이 이 종목을 선택할 이유가 없죠. 단타라 그러면 이 오버다운 종목보다 앞서 나간 분석 나간 종목, 가온칩스 같은 종목들,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단타와 중장기가 다 가능합니다. 이게 우선 테마 자체가 온디바이스라고 하는 테마를 타고 있으니까요. 이 종목은 테마를 타고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테마에 해당이 되는 게 없어요. 리노공업도 테마에는 걸리는 게 없고요. 얘도 테마에는 걸리는 게 없죠. 자, 우리가 이제 중장기 투자하고 이제 단타하고 구분할 때 같은 경우에 가장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종목의 실적을 열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적 변동성이 적으면 적을수록 단타하고는 관련이 없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리노공업 같은 경우 실적 변동성 겁나게 없죠. 그래서 최근 같은 경우 주가가 크게 나왔습니다만 열어봐봐야 주가가 크게 움직이는 날이 며칠 안 돼요. 이 SNS 같은 경우도 제일 많이 움직인 게 이날이거든요. 14% 움직였습니다. 이런 게 제일 크게 움직이는 거고요. 보시다시피 뭐 장대 양봉으로 보이는 게 없지 않습니까? 실적이 그렇게 나오는 종목이 아니거든요. 변동이 안 나와요. 실적이 이렇게 아주 굉장히 탄탄한 사상 최대 실적 계속 이어지는 종목이고요. 리노공업 같은 경우도 어저께 설명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리노공업, 그래서 얘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적 변동성이 굉장히 적어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단타를 치는 종목이 아니고요. 그래서 단타 치는 경우는 어저께 리노공업 아침에 넥스트 시간에 분석이 나가고 그리고 들어가는 거 실제로 이제 매매하려면 이런 종목 선택해야 된다라고 얘기드렸죠. 이렇게 실적이 500억 났다가 100억 나왔다가 다시 400억 나왔다가 심태기 이런 거 적자 들어갔다가 대폭 흑자로 들어왔다가 이렇게 실적 변동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당연히 주가 변동도 그만큼 크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를 하려고 그러면 이런 종목을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이 리노공업이나 이 SNS텍 같은 류의 종목들은 단타로 선택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니에요. 딱 지금이죠. 저점 찍고 이제 돌아 들어가는 요 구간에서 사서 역시 마찬가지 홀딩하고 가지고 계셔야 이익이 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리노공업 쪽하고는 종류가 다릅니다만 리노공업류다라고 얘기를 드린 걸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SNS텍 역시 마찬가지 최근에 주가가 사상 최고가 들어갔죠. 반도체가 업황이 깨질 때 내려왔다가 업황이 돌면 어김없이 돌아 들어가는 이런 형태의 종목이고요. 리노공업 역시 마찬가지죠. 단지 이제 시간 되면 이것도 똑같죠. 쭉 올라 들어갔다가 업황이 깨질 때 주가 깨지고 죽고 그 다음에 업황 살아나면 다시 신고가, 업황 깨지면 내려왔다가 업황 살아나면 다시 신고가. 다만 사이클 자체가 리노공업은 이미 리노공업이 분야의 최강자로 등극을 한 지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저 앞쪽에서부터 최강자로 등장해 있던 회사인 거고요. 이 SNS텍은 최강자의 자리로 들어온 기가 얼마 안 돼요. 이 SNS텍은 요겁니다. 이게 요 구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리노공업만큼 그렇게 올라 들어가지는 못하죠. 이제 장르가 다르다라는 설명을 앞에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경우에 바이오 같은 경우도 접근을 잘못하고 있다, 착각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었는데 반도체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 과정에서 이제 어떤 분야에서 어떤 신약을 만들고 있고 이 신약이 경쟁 관계인 다른 여타 약품들에 비해서 얼마의 성과를 거두고 있고 체크하려 그러면 시간이 꽤나 오래 걸리죠. 그렇죠? 예를 들자면 결국 이걸 확인해서 볼 수 있는 거 우리가 임상 결과가 나왔을 때 아닙니까? 임상 결과 나오기 전에는 그냥 기대만 갖고 있으니까 다 똑같이 그냥 기대주야.
근데 임상 결과가 나왔을 때,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그 앞에 젠백스 같은 경우처럼 알츠하이머 가지고 왕창 올렸었는데 안 좋아가지고 뚫어 떨어지는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고, 저 오스코텍의 레이저 티닙 렉나자 같은 것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내리 좋은 결과로 그냥 쭉 진행이 돼서 FDA 허가까지 그대로 가면서 쭉 올라가는 종목도 있고, 보로노이 같은 케이스들, 이런 케이스들도 있고, 이 과정을 살펴보려면 시간이 꽤나 오래 걸리는데요. 반도체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반도체에서 빚을 볼 만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살펴보셔야 돼요. 자, 이게 냉각하면 생각나는 GSD 같은 경우, 이걸 제가 몇 년을 다루는지 아십니까? 이런 종목들, 올릭스 같은 종목들도 그렇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제가 추적해왔던 종목이다라는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 GST를 제가 몇 년을 다뤘는데요. 이거를. 이 GST는 이 모든 사이클에서 제가 종목을 다 다뤘던 종목입니다. 다 다뤘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치고 나오는 시세에 어김없이 들어갔었죠. 들어가서 추천도 드리고 수익도 내드리고 추천드리고, 저 앞쪽에서부터, 그리고 요 GST 다음 종목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는 종목이죠. 예전에 GST하고 동급으로 취급을 받고 있던 반도체 후발 소형 강자들, 이런 종목들은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살펴보면서 이 종목의 성장 과정을 지켜보고 그리고 함께 해야 빼먹지 않고 이런 랠리가 나오는 구간에서 찾아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 SNS텍 같은 이 종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SNS텍. 자, 이 종목이 처음으로 이름을 알린 거는 꽤 오래전입니다. 반도체 국산화 수혜주, 그래서 일본 규제 얘기 나올 때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쭉쭉 치고 들어온 종목이라 해서 지난번 분석해 드릴 때도 이 종목의 시나리오를 설명을 드렸었죠. 이때는 적자 구간이었어요. 완전 적자 구간이었고, 그러니까 기술 개발에 매진하고 있던 시기입니다. 매진하고 있던, 여기도 그렇고 그 앞쪽에 이제 동진세미캠 같은 종목들도, 이 동진세미캠 20년이 넘는 종목이고요. 리틀 삼성전자라고는 유진테크 같은 경우도 15년 넘게 계속해서 매매를 하면서 추적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GST가 그렇고요. 이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는 20년이 넘어요. 리노공업과 함께 20년간 이 종목에 주가 흐름들하고 이 종목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제대로 결실을 맺느냐 안 맺느냐, 이런 것들을 꾸준히 계속해서 살펴보는 겁니다.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 이렇게 나와야 이런 종목들이 이제 제대로 터질 때 들어가서 제대로 이익을 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 STEC 같은 경우에 EUV 관련주입니다. 그러니까 EUV 관련주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테마로 검색을 해보게 된다면 꽤 여러 종목이 나오게 되는데요. 뭐 FST 같은 종목들도 나오고요. FST 같은 종목들도 나오고 꽤 여러 개의 종목이 걸리게 되는데, 그 중에 나머지들 같은 경우는 다 가능성 수준에, 아직도 옛날에도 가능성, 지금도 가능성. 그래서 저 일본 규제 수혜주 얘기가 나오던 그 시절에도 가능성이었고 지금도 가능성 수준으로 그치고 있다라면, 이게 가능성에서 그치지 않고 현실화되는 기업이라는 얘기입니다.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가 여기 반도체 소재 국산화, 이게 예전에는 이게 가장 먼저 들어간 회사 중에 하나예요. 여기 하고 그다음에 솔브레인이 있죠. 그래서 솔브레인이 일찌감치 제일 먼저 소재에 들어갔고, 요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까다로운 분야를 공략을 하는 바람에 좀 늦었었는데, 이제 일본의 이제 반도체 규제 수혜 그거 얘기 나오고 똑같죠, 과정이. 얘도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국산화 성공하고 그걸로 침투해서 들어가서 주가 이렇게 올라 들어왔던 종목이고요. 똑같이 여기 이 SNS텍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노공업이 자기 분야 리노핀 가지고 그냥 뭐 아도를 치면서 싹 다 먹어 들어가면서 실적이 저렇게 우량한 실적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 SNS텍 역시 똑같이 얘 하나밖에 없어요. 종목이. 이 종목 하나밖에 없습니다. 노광 공정의 핵심 재료인 포토마스크, 이거 블랭크 마스크, 이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혼자서 지금 싹쓸이를 해버리는 기업이 되다 보니까 반도체가 사이클이 업황이 꺾여서 삼성전자나 이런 게 꺾으면서 대부분의 종목이 눌리잖아요. 천하의 리노공업도 중간에 잠깐, 이 천하의 리노공업도 잠깐 쉬는 게 나오거든요. 실적이. 반도체는 원래 사이클 따라서 확 좋아졌다, 심텍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이클 따라서 훅 좋아졌다, 훅 나빠졌다, 이런 흐름들을 타게 돼 있으니까요. 사이클 종목이죠.
그런데 이 천하의 리노공업도 그래서 2023년도 같은 경우는 잠깐 쉬었다가 요건 이제 다시 2024년도에 회복을 하고 그리고 올해 사상최대, 내년 사상최대, 다시 사상최대 랠리 이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SNS텍 같은 경우에는요, 쉰 구간 자체가 없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이렇게 구간에 뭐 똑같이 아도 치는 종목들 혼자 지가 다 먹는 종목, 이 테크닉스 같은 종목들도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해서 굴곡이 이렇게 좀 크게 이렇게 나옵니다. 장기로는 계속 상승이고요. 얘네들이 다 똑같아요. 장기로는 이렇게 계속 상승이고요. 이제 굴곡이 이오 테크닉스가 굴곡이 조금 더 심하게 나오고 있는데 이 이오 테크닉스 같은 경우도 그렇죠. 국내 시장 점유율 95% 싹쓸이라는 얘기죠.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간에 그런 거 없어요. 싹쓸이. 그러니까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거는 네덜란드 ASML 같은 경우가 있죠. EUV 장비에 슈퍼 을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사이클과 관계없이 계속해서 좋은 실적 낸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번 실적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이제 여기서 이제 잠깐 쉬어 들어가는 구간으로 들어갔죠. 작년 같은 경우도 4분기가 제일 안 좋은 실적이었고요. 이번 같은 경우도 4분기 쪽에 그래서 이제 최근 이제 반도체 조정 받으면서 신고가 들어갔다가 이제 4분기가 좀 쉬는 사이클이 되다 보니까 여기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조정받고 그리고 반도체들 다 해보면 조정받고 거기다 이 종목 4분기 쉬는 기관 이러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도로록 하고 이러고 기관 쪽에서 매도가 주르륵 나오면서 이렇게 밀려 떨어져 내려왔어요. 내려오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기관이 많이 사고 개인은 그냥 팔고 기관들이 많이 사고 그리고 외국인들 같은 거 조금 덜 샀죠. 덜 상태에서 이렇게 조정돼서 들어오니까 수량을 확 이렇게 늘려버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따라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잠깐 쉬는 거지 이게 역성장으로 후퇴하는 케이스가 아니거든요. 이거 역성장으로 후퇴하는 케이스가. 그러면 다시 내년도에 다시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 종목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 얘기 드렸잖아요. 이거 한국의 ASML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2의 리노공업이고 한국의 ASML입니다. ASML은 장비고 얘는 이제 소재라고 하는 이 측면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한국의 ASML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눌리는 구간 동안 이런 때 같은 때가 지금 가장 좋은 때라는 얘기죠. 실적상에서도 매년 사상최대 들어가는 얘가 이렇게 눌리는 구간, 실적 눌리는 구간, 작년 4분기. 그렇죠? 이렇게 해서 실적 눌리는 구간, 작년 같은 경우도 4분기 여기 눌리는 구간에서 주르륵 하고 밀려 떨어졌었죠. 반도체 눌리고 이 종목도 실적 눌리고 그렇게 들어왔다가 그대로 그냥 내리 쭉 달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가 이 종목을 이거는 중기형 종목이니까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구간이 생겨야 메리트가 나오게 되는 거죠.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사게 되면 그렇게 크게 이익은 되지 않습니다. 라고 앞서서도 분석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자리에서 사게 되면 눌리면 사는 딱 그 찬스가 온 거예요. 여기 자 SNS텍이었습니다. 어제도 양쪽으로 중기로 보유할 유형의 종목 그리고 단기로도 공략이 가능한 종목 이렇게 설명드렸고요. 오늘도 온디바이스의 가온칩스 그리고 여기 SNS에 단기로 공략이 가능한 종목과 중기로 잡고 들어가야 될 종목 두 종목 나란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전재투자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오르고에 들어오시면 자 여전히 시장 상황이 지금 3일 연속으로 해서 이제 미국 시장하고 조금 다른 형태를 나타내고 있죠. 자, 아직까지도 이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르고 하이닉스는 내리고 앞에 얘기 드렸죠. 이제 새로 주식 투자하시는 분이면 아니 이게 무슨 일이고? 삼성전자는 오르고 하이닉스는 내리고 뭐 이거 왜 이래 이거? 라고 놀라시겠습니다만 이미 시장에서 투자를 오래 하신 분 같은 경우 저것들 또 지랄하고 있네, 또 시작됐네, 병 도졌네, 뭐 이렇게 생각들 하시겠죠? 자, 이렇게 들어간다 그러면 이제 기관이나 메이저 쪽에 세력들이 들어가는 종목과 세력들이 누르는 종목의 주가 편차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지게 돼 있죠. 바로 엊그제 같은 경우에도 펩트론은 23% 급락하고 D&D 파마텍은 18% 급등하고 이런 생쇼들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종목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 수익률 차이가 굉장히 커지는 구간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오르고 들어오셔서 최고 전문가들 도움 받으시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